자, 추가적으로 계속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전까지는 이렇게 그 커버에 대한 해칭까지 들어갔고요. 그럼 이 해칭에 대한 그 도면층, 자, 해칭에 대한 도면층까지 같이 설정을 하겠습니다. 자, 우리 특성 일치 MA 하신 다음에 엔터. 원본은 가는 선입니다. 자, 그리고 실제로 적용될 부분은 여기 해칭 부분과 여기 해칭 부분 이렇게 선택을 하고 엔터를 누르면 기본적인 그 커버에 대한 형상 작업이 이렇게 완성되었고요. 자, 그런 다음에 이제부터 치수 기입을 한번 쭉 해보겠습니다. 자, 현재 도면에 나와 있는 문제도에 나와 있는 이 도면을 기준해서 한번 치수 기입을 전체적으로 볼게요. 자, 그래서 먼저 우리 선형 치수입니까? 여기 나와 있는 선형 치수를 기준해서 이 부분, 그죠? 뭐 순서는 상관이 없는데, 자, 이 선부터 이 선까지는 그 볼트 머리가 들어가는 부분이니까 이렇게 6을 줬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깊이입니까? 그죠? 이 선부터 이 선까지 깊이는 3.3입니다. 그리고 치수를 우리 엔터 치면은 반복된다 그랬으니까 이 선부터 이 선까지의 치수도 여기다가 이렇게 기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그 입력된 치수를 더블 클릭하면은 편집된다 그랬는데 앞전에 우리 지름 치수, 자, 앞전에 더블 클릭 안 됐나요? 예, 다시 볼까요? 이렇게 더블 클릭하시게 되면은 편집을 할 수 있고요. 자, 지름에 대한 특수기호 %C 바깥 부분 클릭하면은 들어갔고 여기도 치수 기입을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는 자, 우리 구멍 개수가 4개, 4개 있다라고 봤을 때 4-%C하고 바깥쪽 부분을 클릭을 해서 이렇게 지름 치수까지 입력을 했고요. 자, 개수가 왜 4-4개가 들어가냐면 위쪽과 아래쪽 양쪽 두 군데 있고 그래서 일단 눈에 보이는 게 바로 짝수 계열이니까 일단 3개보다는 4개가 좀 더 안정적으로 조립된다라는 결론을 얻을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추가적으로 선형 치수 기입 계속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선이죠. 여기 선부터 이 부분까지 이렇게 지름 치수 주고요. 엔터. 이 선부터 이 선까지도 치수 기입합니다. 하고 엔터. 자, 엔터를 누르는 이유는 반복 실행이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치수도 줍니다. 이렇게 줬고요. 반대도 마찬가지로 엔터를 눌러서 현재 실행 중인 명령어를 반복 실행을 할 겁니다. 엔터 누른 다음에 얘부터 얘까지도 치수 기입하고요. 엔터 눌러서 이 부분부터 이 부분까지 이렇게 치수를 입력하고 또 빠져있는 부분 어디입니까? 현재 이 그림을 봤을 때 빠져있는 부분은 이 선부터 이 선까지의 치수도 이렇게 입력을 해주고요. 아래쪽 부분도 동일하게 엔터 눌러서 이 선부터 이 선까지 거리 치수를 주고 또 엔터 눌러서 반복 치수, 반복 명령어를 실행을 할 겁니다. 자, 지금처럼 입력됐고요.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더블 클릭입니까? 더블 클릭해서 %C 바깥 부분 클릭. 자, 요것도 선택을 해서 계속 이렇게 지름과 관련되는 특수 문자를 이렇게 입력을 쭉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처럼 이렇게 입력을 해주고요. 이렇게 입력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참고로 우리 볼 게 뭐냐면 요거. 자, 32라는 부분은 제가 오일실 들어가는 부분이더라고 말씀드렸거든요. 자, 그러면 일단 여기서 자, 아래쪽에 쭉 내려가다 보면은 어떤 항목이 있냐면 오일실과 관련되는 바깥지름 같은 경우에 그 끼워 맞춤 공차를 대문자 H8로 한다라고 이렇게 결정되어 있거든요. 자, 그래서 H8이니까 그 오일실 들어가는 형상의 바깥지름 부분에는 대문자 H8이라는 우리 그 끼워 맞춤 공차가 들어가고요. 그리고 여기 35. 자, 이 35 부분은 그 우리 보신 것처럼 나중에 그 형상을 볼까요, 한번? 자, 전체적인 조립도를 봤을 때 이겁니까? 요걸로. 자, 전체적인 조립도를 봤을 때 어떻습니까? 4번에 대한 이 선은
4번에 대한 이 선은 나중에 1번 부품 안에 조립이 되는 부분이니까 실제로 조립되는 부분, 이 부분과 여기는 끼워 맞춤 공차도 같이 적용을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35 부분에는 축에 대한 공차 소문자 H6을 이렇게 해서 끼워 맞춤 공차까지 같이 적용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됐으면은 이제 여기 상세도, 자, 상세도 부분도 동일하게 치수를 입력하겠습니다. 약간 형상을 좀 옮겨 놓을까요? 무브라는 기능을 이용해서 이쪽으로 좀 옮겨 놓고요. 자, 치수를 입력하겠습니다. 자, 치수를 입력하는데 보니까는 먼저 선형 치수, 그죠? 이 선부터 이 점까지는 폭이, 자, 여기 지금은 1. 자, 1이 나오죠. 왜 1이냐면은 원래 형상은 0.5였는데 우리가 2배 키웠기 때문에 1 나왔습니다. 그럼 이런 부분들은 더블 클릭해서 0.5로 변경을 하고 앞에 거는 지워버리고, 자, 이러한 작업이 필요하거든요. 또 추가적으로 치수 기입합니다. 이번엔 전체, 이 선부터 이 선까지 전체는 실제로 우리는 5.2로 설계했는데 2배 키우다 보니까 이렇게 2배 커져서 나왔거든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값을 입력할 때는 원래 치수대로 이렇게 입력을 해주셔야 됩니다. 다음은 반지름 치수, 그죠? 2호의 반지름 치수는 원래 0.5였는데 2배 키우다 보니까 1 나왔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우리는 여러분들 헷갈리지 마시고 미리 이렇게 변경 작업을 해주면 되고요. 이제 각도입니까? 이렇게 각도에서, 자, 이 선과 이 선의 각도 치수. 자, 각도 치수는 뭐 2배로 그 스케일을 하든 안 하든 그대로 그냥 30도라는 값으로 이렇게 표시가 될 겁니다. 자, 작업을 다 했으면은 적당한 위치로 옮겨 놓을까요? Move M 하고 엔터. 그래서 이렇게 선택하고 선택 다 했으면은 기준점을 이용해서 적당한 위치에 이렇게 옮겨 놨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상세도 확대가 되었으니까 우리 기존에 만들었던 글자들을 카피해서 2대1이라고 적어 놓은 이 글자를 이렇게 카피해서 여기쯤에다가 옮겨 놨고요. 엔터. 또 카피 기능 실행해서 A라는 글자도 선택하고 엔터. 기준점 대충 여기 찍고, 그리고 A 부분이 이제 이 부분 확대되었으니까 여기다가 이렇게 여기쯤에다가 A라는 글자를 이용해서 지금처럼 형상 작업에 대한 도면 치수, 그죠? 우리는 커버라는 형상에 대해서 이렇게 설계 작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처럼 설계 작업이 완성되었다 그러면 이제 이 부분을 기준해서 그죠? 이제 여러분들이 만들었던 이 도면을 기준해서 그 3차원 모델링, 자, 3차원 모델링까지 한번 후딱 작업을 좀 진행을 하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렇게까지 해서 일단 여러분들은 작업을 저장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필요한 부분들 이렇게 저장을 해놓고, 자, 저장을 하고 이제 추가적으로 다음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3차원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어진 도면을 기준해서 처음에 새로 만들기, 그리고 우리가 작업할 부품 작업을 선택을 하고 확인 버튼을 눌렀고요. 자, 가장 먼저 뭐 정면입니까? 자, 정면을 기준해서 사용자는 스케치 작업을 진행합니다. 자, 필요한 만큼만 선 그릴게요. 자, 지금은 이 형상은 회전체니까 형상을 기준해서 이렇게 절반 모양만 그린다라고, 그죠? 이렇게 절반 형상만 스케치 작업을 진행하시면 되고요. 자, 대략적인 형상이 만들어졌다 그러면 이 형상 기준에서 치수 기입을 하겠습니다. 먼저 아래쪽 선부터 이 선까지 전체 거리가 53이니까 우리는 53에 나누기 2라는 값을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선부터 이 선까지의 지름값도 그 베어링 바깥지름 35니까 35에 나누기 2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선부터 이 선까지는 도면에 주어진 대로 4를 입력하고요. 그리고 커버에 대한 전체 지름 11을 입력을 해서 일단은 대략적인 그림을 먼저 완성을 했습니다. 자, 이제 추가적으로 좀 더 작업을 해볼까요? 이제 추가적으로 안쪽에 또 선 들어가죠. 그래서 한 여기쯤부터 이래 그러니까 여기쯤부터 이렇게 선을 수평선, 수직선, 대각선, 수평선에서 대략적으로 이렇게 한번 선들을 완성했고요. 자, 그리고 필요 없는 부분은 잘라내겠습니다. 요소 잘라내기에서 근접 잘라내기에서 자, 이 선들은 이렇게 클릭을 해서 잘라냈고요. 자, 추가적으로 치수 기입을 계속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치수는 이 선부터 이 선까지는 그죠? 이 선까지는 어떤 부분이냐면은 여기에 오일실 들어가는 바깥지름이니까 이 부분은 오일실이 들어가는 바깥지름이니까 32에 나누기 2를 했고요. 이 선부터 이 선까지는 도면에 주어진 값이기 때문에 그냥 15에 나누기 2를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도면에 나오는 값이니까 그냥 15 나누기 2에서 이렇게 작업을 했고요. 15 나누기가 아니죠. 30 나누기 2네요. 지름이 30이니까 30 나누기 2를 했고 이 선부터 이 선까지에 대한 지름값은 도면에 나온 것처럼 22에 나누기 2를 하게 되면은 이렇게 모양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추가적으로 이제 이 선부터 이 선까지의 거리는 도면에 나온 것처럼 2가 되고요. 이 선부터 이 선까지는 이제 오일실 들어가는 폭이니까 우리 오일실 들어가는 폭 5.2를 줬죠. 5.2를 주시고 이렇게 누르게 되면은 이런 모양의 형상이 만들어집니다. 자, 추가적으로 여기 바로 못따기 바로 처리해 볼까요? 못따기가 들어갈 선 어떻게 여기쯤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선을 좀 길게 그리고요. 이제는 오일실 들어가는 부분에 못따기 처리하기 위해서 선을 좀 길게 그렸습니다. 필요 없는 부분은 잘라낼까요? 먼저 바깥쪽으로 삐져나간 부분들 필요 없고 그리고 안쪽에 있는 이 선도 필요 없다라고 이렇게 잘라냈습니다. 자, 치수를 입력합니다. 이 선부터 여기 점까지는 못따기 거리 값이니까 우리 못따기 거리 값 0.5를 줬었나요? 이렇게 0.5 줬고요. 그리고 이 선과 이 선 사이의 각도. 자, 이 각도 치수는 원래 15도에서 30도 사이인데 저는 30도를 입력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처럼 못따기 들어가는 부분까지 처리를 했거든요. 자,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만 먼저 작업하고 안쪽에 들어가는 뭐 라운드라든지 못따기는 이후에 작업을 한다라고 가정하고 먼저 바깥쪽에 있는 회전이죠. 회전하기 위한 바깥 모양을 그렸는데 중요한 거는 회전을 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그렇죠. 중심선이 필요합니다. 제가 방금 만들었던 스케치에 대해서 회전하려면은 이 선부터 이렇게 중심선. 중심선은 길이가 길든 짧든 위치는 상관없이 그 위치만 잡아주면 되니까 지금과 같은 이 방향으로 해서 중심선 하나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자, 작업이 다 됐으면은 스케치 종료 버튼을 누르고요. 그리고 방금 작업한 이 스케치에 대해서 회전. 자, 회전을 할 건데 참 참고로 아래쪽에 있는 이 선들 다 잘라내야 되는데 안 잘랐네요. 그러면은 다시 스케치. 방금 작업한 스케치를 클릭하고 우리가 작업한 스케치에 대해서 스케치 편집으로 들어갑니다. 자, 실질적으로 작업하려면 이런 부분들 필요 없죠. 어떤 부분? 여기 선 필요 없고요. 이 선도 필요 없고요. 그리고 아래쪽에 있는 이 선. 아래쪽에 있는 이 선도 필요 없죠. 그럼 실질적으로는 이렇게 중심선만 남아야 됩니다. 그런데 중심선을 삭제하니까는 치수들이 다 지워졌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뭐 치수를 뭐 추가적으로 더 주셔도 되고 어떻습니까? 이 선부터 이 선까지의
잠시 다시 넣어볼게요. 다시 뒤로 돌리고요. 치수를 주는데 이 선부터 이 선까지의 치수. 오케이. 이 선부터 이 선까지의 치수. 자, 지금은 아래쪽에 있던 선이 지워지다 보니까 해당되는 치수들이 다 같이 날아가서 지금은 좀 더 추가적으로 값을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런 선들이 없으면 나중에 선 형상에 대한 부분들이 다 꼬여버리거든요. 이렇게 치수를 입력했고요. 추가적으로 어디 빠져있는 부분이 있나요? 자, 이렇게 해서 일단 대략적으로 빠져있는 부분까지 치수를 입력을 했고 그대로 스케치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방금 작업한 이 스케치를 사용자가 회전을 하는데, 자, 회전하게 되면은 영역도 하나가 되고 축이 하나이기 때문에 이렇게 자동으로 전체 360도로 회전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 확인 버튼 눌러서 이렇게 회전까지 작업을 끝냈습니다. 자, 이번엔 추가적으로 위쪽에 이제 그 볼트 M3짜리 볼트가 들어갈 구멍 작업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 웍스에서는 어떤 기능이 있습니까? 그렇죠. 구멍 가공 마법사라는 웍스에서 이미 정해진 조건으로 구멍을 생성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멍 가공 마법사를 실행하신 다음에, 자, 여기서는 첫 번째 사용자가 먼저 구멍에 대한 위치를 잡아준다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러면 구멍의 위치를 먼저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위치 탭에 가서 사용자가 구멍이 생성될 면을 이렇게 선택을 합니다. 자, 면을 선택을 하시면은 지금 이렇게 면을 선택을 하고, 그리고 구멍이 생성될 그 또 다른 점을 클릭을 하게 되면은 지금처럼 이렇게 형상이 표현된 거 볼 수 있고, 이 형상을 기준해서 치수를 입력합니다. 어떻게? 여기 점부터 방금 선택했던 이 점까지의 거리, 자, 이 중심 거리는 도면상에 44니까 나누기 2를 해서 이렇게 위치 잡아주고요. 오케이. 자, 이번에는 또 마찬가지죠. 또 치수 입력합니다. 어떻게? 이 선부터 이 선까지의 세로 치수. 자, 세로 치수는 현재 세로 치수는 크게 의미가 없을 것 같네요. 일단 그래서 이거는 자, 키보드 ESC를 눌러가지고 일단 거리 22를 주고 이게 맞다 그러면 오케이. 자, 위치 잡아서 오케이 했고요. 그리고 그걸 안 했구나. 지금 크기를 안 잡았네요. 그럼 제가 그러면 다시 뒤로 돌려서 세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뒤로 언두에서 돌린 다음에 자, 구멍 가공 마법사 다시 실행합니다. 먼저 위치는 첫 번째 사용자가 선택하는 이 면에 사용자가 선택하는 여기쯤, 그죠? 여기 그 Y축하고 서로 수직되는 위치에 클릭을 해서 위치 잡았고, 요거에 대한 치수는 중심부터 원 중심까지 거리 22에 나누기 2를 44에 나누기 2네요, 그죠? 44에 나누기 2를 주면서 위치 잡았고요. 자, 위치를 잡았으니까 OK 버튼을 눌러서 이제 유형 구멍의 모양으로 갑니다. 자, 우리가 만들 구멍 모양은 첫 번째 나오는 카운터 보호 모양이고요. 밑으로 쭉 가서 표준 규격은 안시 규격이 아닌 뭐 KS 규격 또는 뭐 ISO 규격 하셔도 되는데 그냥 KS 할까요? 규격은 KS 규격입니다. 그리고 크기는 자, 구멍에 대한 크기는 제가 아까 M3짜리 들어간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여기서는 M3짜리가 아닌 우리 나사 구멍 만들 게 아니니까 는 아래쪽에 있는 그 사용자 정의, 그죠? 구멍에 대한 크기는 사용자 정의입니다. 사용자 정의 가서 큰 지름, 구멍의 큰 지름 6이 되고요. 구멍의 깊이는 3.3이 되고요. 그리고 구멍의 지름은 3.4가 됩니다. 이렇게 했고, 그리고 이 구멍은 전체 다 관통이 되는 깊이, 그죠? 구멍의 전체 깊이는 관통입니다. 하신 다음에 이 조건이 맞다 그러면 OK 버튼 눌러서
이렇게 구멍을 생성했고요. 그럼 이 구멍이 전체적으로 4개가 만들어진다 그랬으니까 우리는 패턴에서 원형 패턴, 자, 원형 패턴을 실행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어떤 거를 패턴을 피처는 방금 생성한 이 구멍이고요. 두 번째, 자, 패턴을 하기 위한 패턴 축. 패턴 축은 여기 나와 있는 이 원통면입니다. 그리고 전체 몇 개를 만듭니까? 우리가 만들 거는 전체 4개를 만들 건데 동등 간격에 체크를 하죠. 그래서 이 모양이 맞다 그러면 바로 확인 버튼 눌러서 패턴, 복사까지 생성을 했고 이제 라운드와 못따기를 이용해서 전체적으로 완성을 하겠습니다. 필렛, 필렛에서 먼저 오일실 안쪽에 들어가는 부분의 필렛 값은 0.5입니다. 그래서 안쪽 모서리 선택하고 OK 버튼 누르면 안쪽에 오일실 들어가는 부분에 라운드 처리했고요. 다시 필렛에서 이제는 도시되고 지시 없는 라운드 한 이 정도 준 다음에 여기 모서리를 선택합니다. 확인 버튼 눌러서 지금처럼 라운드 처리됐고요. 이제 뒤쪽에 못따기, 필렛이 아닌 못따기 처리를 하면서 어떤 부분 이 모서리죠. 여기 모서리에 필렛 값 1, 자 필렛 값 1을 주고 엔터 하신 다음에 확인 버튼 누르면 이렇게 필렛 처리까지 들어가는 커버에 대한 모델링 형상 작업까지 같이 마무리를 하였습니다.